나라면 어디를 살까? 입지 좋은 구축 1번, 보통 입지 신축 2번. 저는 청약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일단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점. 중요한 거는 청약한다 소문이 나기 직전에 사는 초반,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분양가는 최고치를 찍잖아요.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럼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동네 기축들이 들썩들썩 거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거래가 발생됩니다. 근데 분양가가 아주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주변 단지의 가격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가격이 무너지는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청약 직전에 보는 거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장에 사는 것은 항상 저는 이제 분양 관련, 청약 관련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입주장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습니다. 보통 한 단지 아파트가 연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적을 때는 5% 내외, 많을 때는 20%까지 갑니다. 즉 1000세대급에 50세대 또는 200세대 안에서 1년 동안 거래량이 일어나는데 입주 기간은 2달 동안 50%의 거래량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군가는 싸게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아파트 잔금이 부족해서 잔금을 못 치르고, 이런 사태 때문에 싸게 내놓는 매물들이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셋값도 많이 싸다 보니까 이 갭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파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 이웃단지 사는 거,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다되는 상황에서 급매를 사는 거,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두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수 쪽으로 확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급지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좋은 아파트는 가장 비싸다 보니까 2급지, 3급지로 갑니다. 보통 가장 상단에 속한 지역 내 최고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한 바퀴를 쭉 돌다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아파트로 가격이 다시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파트, 가장 상급지가 가격이 오르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갭 메우기인데, 이것은 항상 메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라고 하면 형님 먼저 갈 때 아우가 가는 그런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매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방을 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강남, 서울권에서 거주하셨다가 40대, 50대 한 방 딱 터트려서 10억, 20억을 버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보통 20대, 30대 우리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연봉도 높아지고 그런 분들은 결국 바깥쪽에서 차근차근 안쪽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지금 바깥쪽에 2기 신도시 남은 청약지가 몇 개 있죠. 서쪽으로 가면 검단 신도시, 서북쪽으로 가면 운정 신도시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동탄 2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신도시를 공급하는 막바지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 2기 신도시는 공공택지거든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양가 상한 지역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공공택지입니다. 2기 신도시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필연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청약을 고민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했었습니다. 장위 뉴타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12억 정도 됐었어요. 신축 분양가 12억인데 그 위쪽에 먼저 입주한 5년차, 4년차 아파트들의 가격이 11억, 10억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역과 조금 멀긴 하지만 연식이 그렇게 딸리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신축 분양 옆에 있는 또 다른 신축 아파트를 매수 대상으로 삼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다르긴 해요. 원페를라는 주변이 비싸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옆에는 비싸기 때문에 구축 매수는 적합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에서 신축 분양은 시세보다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급매 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지역마다 너무 좀 다 세분화돼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기축 사는 게 낫고 어디는 분양받는 게 낫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약하는 하나마라 가르마 타주는 것도 비슷한 그런 X축하고 Y축이죠.
시점을 보고 가격을 보고 이 판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처럼 그냥 대놓고 시세보다 30-40%싼 그런 지역이긴 한데 그거 외에는 다 비싸요. 즉 과거 10개의 단지를 분양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그냥 70%, 80%가 가성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10개 단지 분양하면 한두 단지 정도만 가성비가 있어서 나머지는 그냥 청약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입주장에 매물 나옵니다. 특히 이건 팁인데요. 좀 딥하게 들어갈게요. 입주장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혼재합니다. 근데 보통 입주권의 가격이 분양권의 가격보다 더 저렴해요. 적어도 10에서 20%. 예를 들면 신축 분양가가 10억이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입주장에 금매가 나와서 다시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 10억이다라고 하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입주권은 9억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럴 때 입주권을 사는 게 가격적으로 훨씬 더 장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재개발, 뉴타운 등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분양하고 연속해서 입주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옆에 단지는 전세 2년 도래 해서 또 집주인이 바뀌거나 또는 전세입자가 바뀌거나 거래가 또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작년과 같은 경우는 DMC의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가 신축과 입주권이 혼재돼 있으면서 3-4개 단지에서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초반의 특징은 뭐냐면 20평대,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부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20평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차면 30평대와 가격이 맞닿으면서 상대적으로 30평대가 싸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9평 하잖아요. 전용 면적 84제곱, 34평형을 9평이라고 하는데 34평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오르면 또 40평대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40평대도 밀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형에서 시작된 중대형으로의 가격 이동을 어느 순간 만나게 된 접점이 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40평대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거꾸로 10평대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도 많고 자녀가 없는 딩크족도 많은데 방 2개 화장실 하나 또는 방 하나 큰 거실에 화장실 하나 이게 17평, 22평 사이거든요. 이런 아파트의 신축 분양은 평당가가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34평형 대비해서 17평형은 평당가가 동일하면 분양가도 절반이어야 되는데 17평형의 분양가는 절반 이하로 공급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분양 가격이 낮다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보다 쉽게 분양받게 되면 아무래도 20-30평대의 청약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10평대에 조금 적어진 청약 수요에 가성비는 더 좋은 그런 틈새를 노리는 청약 방법도 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아쉬운 건 뭐냐면 서울에 인접한 2기 신도시들은 분양을 다 끝냈어요. 판교도 2기 신도시고요. 광교도 2기 신도시입니다. 하남 미사도 2기 신도시고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 인근에 있는 2기 신도시만 남았어요.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동쪽은 일단 신도시가 없고 서쪽은 검담과 송도, 인천에 남아있고 남쪽은 광교가 끝났으니까 동탄 2신도시에 조금, 평택 고덕 신도시 조금, 오산 세교 신도시까지 이어졌고 북쪽으로는 양주 옥정 지구 중에 회천 지구가 일부 남아있고 동서남북을 다 둘러봤을 때는 2기 신도시에서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동네가 뭐냐면 GTX A가 뚫리는 파주 운정역이 있어요. 운정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분양을 최근 1년 동안 5개 이상 했습니다. 보통 신도시는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을 먼저 분양하는데 운정 신도시만 예외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장 나중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에 남은 1개, 2개의 블럭이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라고 보시고 검단 신도시에서도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이 3개가 있는데 그 역 주변은 거의 다 분양을 끝냈고 그 주변에 남아있는 몇 개의 블럭이 남아있다. 그것을 서울 서남권,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면 어디를 살까? 입지 좋은 구축 1번, 보통 입지 신축 2번. 저는 청약 전문가이기 때문에 2번을 선호합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입지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노리는 것은 건축비 상승과 건축 속도 그리고 이 건축비를 충당할 만큼 일반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세워놓은 기준은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에서 15억이 넘는 지역은 구축 매수 괜찮아 보이지만 그 가격대 이하 동네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노리고 구축을 사는 것은 그보다 보통 입지에 있는 신축을 사는 것보다 좀 이제 길고 험난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